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일전에 저는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본래 빙하가 있던 그 바로 아래에 눌려있던 땅이 스펀지처럼 튀어오르는 복원력의 여파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의 80%가 환태평양 불레고리 지역에서 발생한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해빙으로 불레고리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 데다 지진의 빈도수가 증가하며 규모가 큰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지진 대비에 신중함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현지 시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옆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규모 7.3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5.5 규모의 두 번째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들은 대거 무너졌고요. 병원이나 공항 등 주요 시설이 파괴되면서 전기와 수도 공습도 끊어지며 국가 총 인구가 33만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1만 6천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를 야기한 바누아투 지진을 포함해서 2024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10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최근 화산 활동도 매우 빈번한데요. 2024년 11월 20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평균 4, 5년마다 한 번씩 폭발하던 화산이 1년 새 벌써 7번째 폭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슬란드 정부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12개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연구하도록 독려했고 그 결과 활화산을 덮고 있던 빙하가 녹아내리면 녹아내릴수록 눌려있던 용수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땅이 솟아오르게 되면서 특히 지하 마그마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해빙 때문에 지각을 누르던 압력이 약해지면서 화산 아래 마그마가 더 쉽게 만들어지고 더 쉽게 폭발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학자 미셸 파크스에 따르면 실제 15,000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 생성된 아이슬란드 지층의 화학 조성을 분석해보니까 빙하기가 끝나서 지표면에 쌓여있던 얼음이 감소하면서 화산 분화의 빈도가 이전의 30배에서 5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마그마의 축적 속도가 빙하가 녹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2~3배 빠르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빙이 지진과 화산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문제는 빠른 속도로 해빙이 되면서 극지방 대륙이 융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맥길 대학교 빙하학자 나탈리아 고메즈와 연구팀은 남극 빙상 아래에 있는 지구의 멘트를 조사했고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르게 땅이 융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른 연구원 오하이오 주립대학 지질학자 테리 윌슨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측정한 결과 남극 빙상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단한 땅의 모양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지표면에 얼음이 줄어들어 땅이 융기하는 것은 수천 년에 걸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해빙에 따른 대륙의 융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복원력이 크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극심해지는 지구온난화로 빠르게 빙하가 녹으면서 그 복원력의 여파로 전 지구적으로 대륙마다 지진, 화산 활동 등의 자연재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판구조론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해빙을 중심에 둔 새로운 지질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지질학적 연구를 토대로 실태 분석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해빙 등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지진 및 한국 단층 연계 관련 또 연구 진행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R&D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지진에 안전하다는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서 예측 불가능한 단층 및 규모가 큰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초기 단계인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 단층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진에 관해서 지진 대책 매뉴얼을 추가 확립하고 또 대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연재해보험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진 설계 법령을 강화하면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기존 건물이 내진 설계로 바꾸었을 시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지진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실제적인 지진 대피 훈련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켜서 보다 실질적으로 지진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